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안심이 아니라 착각이 커집니다. 예금으로 마음은 편해지는데 자산은 천천히 깎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금 비중을 줄이고 QLD, TQQQ처럼 성장의 엔진을 사모으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금이 왜 위험하냐고요? 예금은 원금이 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오늘 1만원으로 사던 걸 내년에 1만 2천원 주고 사게 되면 그 차이는 누가 냅니까? 내 통장이 냅니다. 게다가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옵니다. 예금은 숫자를 지키고 자산은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숫자를 보호해주지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금은 무조건 버려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금은 투자라기보다 방어 장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유동성,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집어들 수 있는 현금 탄약, 이 역할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전 재산의 7할, 8할을 예금에 박아두는 순간 그건 방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자산이 커지는 공식은 딱 3개입니다. 원금, 기간, 수익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합니다. 근데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결국 수익률은 비슷해집니다. 나만 아는 비밀 종목은 줄어들고 다 같이 비슷한 길을 봅니다. 그럼 결판은 어디서 나냐? 원금과 기간입니다. 특히 원금은 소득이 아니라 잉여 소득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잉여가 없으면 원금이 안 커집니다. 월급이 평범해도 잉여가 크면 원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해야 할 건 종목 찾기가 아니라 잉여 소득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승부입니다. 월급날에 자동이체로 투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남는 돈으로 살게 되면 생활이 바뀝니다. 아끼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아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이 사치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매번 흔들립니다. 하지만 월급날에 먼저 빠져나가면 기준이 생깁니다. 쓸 돈이 정해지니 생활이 그에 맞춰 재배치됩니다. 여기서 꼭 해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개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다.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지,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익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대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연간 소득과 연간 소비와 연간 잉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투자도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니라 잉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이 자산 배치입니다. 저는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생활비는 한두 달치만 깔끔하게, 비상금은 최소한 생활비 기준 몇 달치, 가족이 있고 대출이 있다면 더 두텁게, 투자 통장은 건드리지 않는 계좌로 고정. 이렇게만 해도 예금은 안전장치로 제 역할을 하고 남은 돈은 성장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그 성장 자산의 대표가 무엇이냐? 미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먹는 지수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계열은 성장의 끝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QLD가 기본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움직임을 추종하는 구조라서 장기 우상향 구간에서는 복리가 빠르게 붙습니다. 그리고 TQQQ는 더 공격적인 부스터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속도를 더 내고 싶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금 대체로 생각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투자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스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비율로만 들고 갑니다. 셋째, 떨어질 때 팔지 않고 떨어질 때 살 수 있게 현금을 남깁니다. 넷째, 오를 때 일부를 덜어내서 다시 현금을 만듭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QLD, TQQQ는 무서운 게 아니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현실적인 비율 감각도 드리겠습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 현금은 안전벨트. 본인이 공격적이라면 엔진과 부스터 비중을 올리되 안전벨트를 아예 풀면 안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하다고 느끼면 부스터 비중을 줄이고 엔진 중심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로 오래가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이 비율을 대신 결정합니다. 그 순간이 계좌가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금 이야기도 하셨죠? 금은 화폐 성격이 강한 자산이고 위기나 신뢰 흔들림에서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이 주목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려면 성장과 생산성의 축이 필요합니다. 금은 방어 성격, QLD, TQQQ는 성장 성격. 둘은 싸우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을 담더라도 핵심은 비중과 목적입니다. 나는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금을 조금 둔다.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해 QLD를 중심으로 쌓는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망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상승장에는 예금이 바보 같아 보여서 전부 위험 자산으로 옮깁니다. 하락장이 오면 공포 때문에 다시 예금으로 도망칩니다. 그럼 상승은 다 놓치고 하락은 다 맞습니다. 이걸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금은 도망쳐가 아니라 안전장치로 비율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투자도 감정이 아니라 자동이체와 분할 매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주 튀어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꼭 사야 하는 타이밍입니까?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다시 예금 마인드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다 확신이 오면 그때는 이미 비싸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할입니다. 이번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고 흔들릴수록 더 싸게 사는 구조. 이게 장기 승률을 올립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TQQQ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TQQQ는 부스터라고 했습니다. 부스터는 계속 밟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기본은 QLD 같은 엔진으로 가져가고 TQQQ는 비율을 낮춰서 시스템 안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하락을 견디기 어렵다면 TQQQ 비중을 낮추는 게 능력입니다. 하락하면 손절해야 하지 않습니까? 손절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손절을 하면 대부분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거의 확률적으로 지게 됩니다. 대신 비율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비율이 과해지면 줄이고 현금이 바닥나면 멈추고 생활이 흔들리면 비상금부터 회복하고. 이게 진짜 손절입니다. 예금 금리가 높은데도 예금을 줄여야 합니까? 예금 금리는 달마다 바뀌고 물가와 자산 가격은 장기로 누적됩니다. 예금이 역할을 하려면 비상금과 단기 목적 자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기 자산 전체를 예금으로 묶는 순간 기회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환율이 무서운데 달러 자산 괜찮습니까? 환율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결국 기업의 실적과 생산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무섭다고 원화에만 갇히면 내 자산이 한 나라의 통화 가치에만 묶입니다.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달러 자산은 오히려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바꾸지 말고 나눠서 접근하십시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금을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예금이 할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성장 자산이 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금은 안전장치, QLD는 장기 성장 엔진, TQQQ는 제한된 범위의 부스터. 여기에 자동이체와 분할 매수라는 시스템을 붙이면 지금 같은 시대에 예금만으로는 절대 못 가는 속도로 자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월급날 투자금 자동이체를 먼저 걸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QLD를 중심으로 쌓으시고 TQQQ는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다루십시오. 자산은 의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커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